건강식의 대명사 애호박.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암, 당뇨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애호박이 지닌 놀라운 효능과 잠재적인 부작용, 그리고 애호박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한 효과를 발휘하는 궁합이 좋은 식재료 3가지와 반대로 함께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상극인 식재료 3가지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이며, 지금 바로 애호박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애호박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지만 섬유질을 과다 섭취할 경우 복부 팽만감, 가스, 설사와 같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특히 평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애호박을 과다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소량으로 시작해 점차 양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애호박에는 미량의 옥살산이 포함되어 있어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은 섭취를 주의해야 하는데요. 옥살산은 체내에서 칼슘과 결합해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애호박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결석 형성을 예방해야 합니다. 더불어 애호박은 나트륨 함량이 낮아 저염 식단에 적합하지만 나트륨이 높은 조미료나 소금과 함께 과도하게 조리하면 혈압 상승이나 심혈관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소금에 절인 애호박이나 장아찌와 같이 고염식품으로 조리할 때는 적당량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익은 상태로 애호박을 섭취할 경우 위장장애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애호박의 생리활성 성분은 익히면서 완화되기 때문에 충분히 익혀서 먹는 것이 소화에 더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애호박에는 비타민 K가 소량 포함되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항응고제는 혈액응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타민 K가 과도하게 섭취되면 약물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적절한 양을 유지하며 섭취해야 합니다. 애호박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애호박과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검은 콩과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검은 콩과 같은 섬유질이 매우 풍부한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요. 애호박 자체에도 많은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검은 콩 같은 식품을 더하면 섬유질 과다 섭취로 인해 복부 팽만감, 가스, 소화불량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평소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지 않던 사람이 이러한 음식을 함께 먹으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애호박찌개와 같은 고나트륨 음식입니다. 애호박찌개와 같은 고나트륨 음식은 애호박의 건강 이점을 상쇄할 수 있는데요. 애호박은 나트륨 함량이 적고 수분이 풍부해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재료이지만 소금이나 된장이 많이 들어간 애호박찌개와 같은 고나트륨 요리와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져 혈압 상승이나 심혈관계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신장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나트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므로 이러한 고염 음식과의 조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애호박에는 비타민 K가 소량 포함되어 있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사람들이 마늘과 같은 항응고 효과가 있는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마늘은 항응고 작용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K와 상호작용하여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은 혈액응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이 2가지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애호박이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호박은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애호박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애호박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애호박은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매우 유용한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며 소화가 약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고,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애호박은 체중 관리에 탁월한 식품으로 저칼로리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데요. 칼로리가 낮아 많은 양을 섭취해도 칼로리 부담이 적으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체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에도 기여하는데요. 애호박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신체 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여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며, 또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심장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또한 피부 건강과 항산화 효과 또한 돋보이는데요. 애호박에는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피부 세포 손상을 예방해 노화를 방지하며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아울러 혈당 조절에도 유익한데, 애호박은 혈당 지수가 낮아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리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적합한데요. 또한 식이섬유는 소화와 흡수를 늦춰 혈당을 안정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눈 건강을 유지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애호박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과 같은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망막을 보호하고 황반 변성이나 백내장과 같은 눈 질환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 보충과 해독 작용도 뛰어난데요. 애호박은 수분 함량이 높아 여름철 수분 보충에 탁월한 식품으로 체내 수분을 유지해 탈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신장 기능을 개선하고 간 건강을 보호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아가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은 면역 체계를 강화해 백혈구 기능을 증진하고 감염을 예방하며 면역 반응을 촉진해 감기와 같은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애호박은 항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신체의 염증을 줄여주며 특히 류머티즘이나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 유익하며 염증 반응으로 인한 통증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애호박은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두부입니다. 애호박과 두부는 영양적으로 훌륭한 조합인데요. 두부는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애호박의 식이섬유와 결합하여 소화가 원활해지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다. 두부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애호박에 포함된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면 뼈 건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데요. 또한 두부와 애호박의 조합은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유익합니다. 두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애호박과 들기름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조합인데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애호박을 들기름에 살짝 볶아 섭취하면 항염 효과와 면역력 강화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요. 또한 들기름에 포함된 불포화 지방산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애호박의 칼륨과 함께 혈압 조절에 기여하여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고등어입니다. 애호박과 고등어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조합으로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인데요. 고등어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애호박의 칼륨과 결합해 혈압 조절을 돕습니다. 또한 고등어에 포함된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은 애호박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 회복과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되며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애호박은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애호박을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애호박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애호박을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맛있는 애호박을 고르는 방법부터 살펴보면 색상과 모양이 중요한 기준인데요. 신선한 애호박은 선명한 연두색을 띠며 표면에 얼룩이 없고 색이 고르게 퍼져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둥글고 길이가 일정하며 매끄러운 표면에 상처나 흠집이 없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감도 중요한데요.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단단한 탄력감이 느껴지는 것이 신선한 애호박인데요. 지나치게 물러지지 않고 적당히 단단해야 하며 너무 물컹거리면 오래된 것입니다. 더불어 크기는 중간 크기가 가장 적합한데요. 너무 크면 섬유질이 많아져 식감이 거칠어질 수 있고 작은 크기의 애호박이 더 부드럽고 맛이 좋습니다. 또한 애호박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중요한데요. 냉장 보관 시에는 냉장고 야채칸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많아 금방 마를 수 있으므로 비닐봉지나 랩으로 싸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키친타올로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두면 신선함을 일주일 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 보관이 필요하다면 냉동 보관이 좋은 방법인데요. 애호박을 얇게 슬라이스한 후 냉동 전용 비닐봉지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면 몇 개월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냉동 보관한 애호박은 해동하지 않고 바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건조 보관이 있는데요. 애호박을 얇게 썰어 건조시킨 후 실온에서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 물에 불려 사용하면 신선한 애호박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애호박을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애호박을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애호박은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